언니, 칼로리만 줄였는데도 몸이 무겁다고 느껴지셨죠? 이상하죠? 덜 먹는데 왜 만족은 없고 자꾸 배고플까요? 마이클 폴란은 이렇게 말해요. 진짜 음식을 먹어라. 과식하지 마라. 대부분 식물로. 오늘은 이 세 문장을 언니의 장바구니와 접시에 그대로 옮겨볼게요. 영양성분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알아보는 음식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다이어트가 아니라 살림처럼 편안한 습관으로 바뀝니다. 시작해볼까요? 폴라는 의사가 아니라 음식과 문화를 추적하는 저널리스트예요. 그가 말하는 웨스턴 다이어트는 값싼 설탕과 정제 곡물, 가공지방이 많은 식사 패턴을 뜻하죠. 이런 식탁이 배부름은 주지만 포만감은 빼앗아요. 섬유질이 빠지고 맛은 과하게 자극되니까요. 언니도 느끼셨죠? 먹고 나면 빨리 허기지는 그 공허함. 오늘은 그 빈틈을 진짜 음식으로 채워볼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 재료로 돌아가는 방식으로요. 영양주의는 음식을 영양소의 합으로만 보는 태도예요. 단백질, 비타민 숫자가 크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연구는 한 그릇의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같은 칼로리라도 섬유질이 함께 있으면 흡수가 느려져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포장지 앞면의 굵은 문구보다 뒷면의 재료 이름이 진실에 가까워요. 언니, 오늘부터 숫자 대신 재료를 보며 식사를 고르는 눈을 함께 길러볼게요. 폴란이 말하는 진짜 음식은 포장보다 재료가 먼저 보이는 것. 부엌에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과, 콩, 통곡, 식물성 기름처럼요. 반대로 식품 같은 물질은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낯선 첨가물이 길게 붙어 있어요. 다이어트의 시작은 제한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이건 음식인가? 한 번만 묻고 골라보세요. 놀랍게도 배가 차고 맛은 단순해지며 몸은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진짜 음식을 먹어라. 과식하지 마라. 대부분 식물로. 짧지만 강력해요. 첫째, 재료가 분명한 것. 둘째, 포만감이 오기 전 멈추는 습관. 셋째, 접시의 절반을 식물로 채우는 기준.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칼로리를 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양이 줄고 영양 균형이 맞춰져요. 언니에게 맞는 속도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포만감은 위가 아니라 뇌에서 느껴요. 위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도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의 하라, 하치부 80%에서 멈추기 습관이 유명해요. 과학적으로도 천천히 먹을수록 렙틴과 같은 포만 신호가 잘 느껴집니다. 언니, 젓가락 내려놓고 깊게 두 번만 숨 쉬어보세요. 배가 차기 전에 만족이 먼저 찾아오는 순간을 분명 느끼실 거예요. 식물은 섬유질과 색, 향으로 이야기를 들려줘요.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흡수를 늦추고 대장에서 발효되어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며 포만감을 돕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채소가 많을수록 배가 천천히 꺼진다. 언니 접시의 절반을 녹색, 주황, 자주색으로 채워보세요. 맛은 풍성해지고 양은 자연히 줄며 만족은 오래갑니다. 웨스턴 식탁의 공통점은 정제 곡물과 설탕, 오메가6 편중 기름이 많다는 거예요. 입은 즐겁지만 금방 허기를 부르고 자꾸 더 먹게 만들죠. 에너지 밀도는 높고 씹는 시간은 짧아 포만 신호가 늦게 와요. 언니가 느끼는 애매한 배고픔의 정체가 바로 이 패턴이에요. 해법은 단순해요. 그대로의 곡물, 덜 단맛, 균형 잡힌 기름으로 식탁의 비율을 바꾸는 것부터예요. 폴란에 유명한 규칙이 있어요. 할머니가 음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가? 언니 할머니가 장 보던 시장을 떠올려 보세요. 사과, 무, 콩, 멸치. 낯선 화학 이름이 아니라 누구나 부르는 이름이죠. 이 질문 하나면 광고 문구를 부드럽게 침묵시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일 음식만 카트에 담아보세요. 단번에 식탁의 밀도가 달라지고 다이어트는 수학이 아니라 기억이 됩니다. 성분표를 소리내 읽어보세요. 밀가루, 소금, 참기름은 술술 넘어가죠. 그런데 글리세로, 모노스테아레이트 같은 낯선 말들이 길게 이어지면 식품 같은 물질일 확률이 커요. 폴라는 우리가 발음하고 부엌에서 쓸 법한 재료를 권해요. 언니의 혀와 부엌이 동시에 알아듣는 말이면 대체로 괜찮아요. 발음이 막히면 몸도 소화에 버벅일 수 있거든요. 성분이 5개 이하인 제품을 골라보세요. 꼭 무첨가일 필요는 없어요. 단순함이 핵심이에요. 재료가 적을수록 가공 단계도 줄고
식감과 맛은 덜 자극적이라 천천히 먹게 되죠. 언니가 배부름이 아니라 만족을 찾게 도와주는 작은 장치예요. 복잡한 수식 대신 짧은 목록. 오늘 장보기에서 이 기준만 붙잡아도 카트의 색감이 한층 선명해질 거예요. 폴라는 마트의 바깥 둘레를 먼저 돌라고 말해요. 신선식품, 생선, 유제품, 빵집이 주로 바깥에 있거든요. 가운데 통로에는 가공식품이 길게 놓여 있어요. 동선을 바꾸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식탁이 달라져요. 언니, 다음 장보기 때 카트를 벽면 따라 끌어보세요. 이미 절반은 성공이에요. 자연에 가까운 색이 카트에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포장지 앞에 저지방, 프로틴 강화 같은 문구는 방향 표지일 뿐 목적지는 아니에요. 저지방이 당을 늘린 경우도 흔하고 단백질 강화는 소금과 향을 더한 경우가 많죠. 폴라는 건강 주장을 크게 외치는 음식일수록 음식이 아닐 수 있다고 말해요. 언니, 앞면은 광고고 뒷면이 사실이에요. 고요한 성분표를 믿어보세요. 조용한 음식이 몸에서는 더 크게 말합니다. 모든 가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발효, 건조, 압착 같은 전통 가공은 음식을 더 소화 잘 되게 도와요. 문제는 초가공이에요. 설탕, 정제 전분, 인공향과 색, 텍스처를 만드는 첨가물이 결합하면 빠르게 먹히고 과하게 달고 멈추기 어려워집니다. 언니의 기준은 간단해요. 부엌에서 흉내낼 수 있는가? 대답이 내면 대체로 괜찮습니다. 섬유질은 식물의 뼈대 같아요. 우리가 씹고 삼키는 시간을 늘려 포만감을 만들고 장에서 당의 속도를 늦춰 에너지의 곡선을 완만하게 해요. 일부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발효되고 그 부산물이 포만감을 돕는 데 기여하죠. 복잡해 보여도 실천은 단순해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건 그렇게 드시고 곡물은 알갱이 형태로 골라보세요. 지방은 오랫동안 악당처럼 취급됐지만 실제로는 맛과 포만감을 책임지는 중요한 친구예요. 전통 식단들은 올리브유, 견과류, 참기름, 생선기름처럼 다양한 지방을 활용해요. 핵심은 종류와 맥락이에요. 빵 껍질에 올리브유를 살짝, 채소에 고소함을 더하면 만족이 길어져 과식이 줄어요. 언니, 지방은 조미료처럼 섬세하게 쓰면 다이어트의 속도를 부드럽게 해줍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깨지면 몸의 조율도 삐걱대요. 산업적으로 정제된 씨앗기름 위주의 식탁은 오메가6 쏠림을 만들기 쉽죠. 반대로 생선, 들기름, 호두 같은 식품은 균형에 도움을 줘요. 과도한 보충제보다는 식탁의 비율을 바꾸는 게 먼저예요. 주 2회 등푸른 생선, 한 줌의 견과, 볶음에는 과하지 않은 기름. 이렇게 작은 조정으로도 충분합니다. 설탕과 하얀 밀가루는 빠른 에너지예요.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와요. 그 사이에 허기가 생기고 또 무엇인가를 찾게 되죠. 통곡, 과일, 콩처럼 섬유질이 함께 있는 탄수화물을 고르면 속도가 완만해져요. 다이어트는 속도 조절의 예술이에요. 언니의 하루를 과속 방지턱으로 채워보세요. 아침에 통길이, 점심에 잡곡, 간식은 사과 한 개로 충분합니다. 아침 시리얼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정제된 곡물에 설탕과 비타민을 더한 강화식품이에요. 섬유질이 적고 달콤해 빨리 먹게 되죠. 포만감은 짧고 금방 허기가 돌아와요. 대안은 간단해요. 통기리를 물이나 우유에 조리해 견과와 과일을 얹어보세요. 재료는 줄었지만 맛은 깊어지고 오래갑니다. 광고보다 느린 냄비 소리가 더 믿을만해요. 플레인 요거트는 괜찮지만 과일맛 요거트는 종종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단맛으로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죠. 라벨에서 당류 그램과 일의 제공량을 꼭 보세요. 언니만의 선택은 간단해요. 무가당 요거트에 직접 과일을 썰어 넣고 견과를 조금 더하세요. 당은 낮추고 식감과 포만감은 높이는 작은 수선이에요. 습관은 이렇게 맛있게 바뀝니다. 집에서 요리하면 재료, 소금, 기름의 주인이 언니가 돼요. 외식은 대체로 달고 짜고 기름져 만족을 빠르고 크게 만들죠? 집밥은 거꾸로 천천히 오래 만족을 줍니다. 폴라는 요리 자체가 건강 전략이라고 말해요. 복권처럼 운에 맡기지 말고 냄비를 잡으세요. 오늘 저녁 한 끼만 직접 지어도 내일의 배고픔이 달라집니다. 요리를 번거롭지 않게 만드는 요령이 있어요. 한 번에 두 끼예요. 통곡물과 콩을 넉넉히 삶아두고 구운 채소를 넓은 팬에 한 판 굽기. 오늘은 따뜻하게, 내일은 샐러드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외식의 유혹이 조용해져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건강한 음식이 먼저 손에 잡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다이어트의 반은 끝난 거예요. 끼니라는 말에는 쉼표가 들어있어요. 폴라는 식사를 식사답게 먹으라고 해요. 앉아서 그릇에 담아 화면 없이 이렇게 하면 씹는 횟수가 늘고 포만 신호가 또렷해지죠. 간식은 줄고 식사는 차분해집니다. 언니의 하루에 3개의 쉼표를 다시 찍어보세요. 허기와 유혹 사이에 여백이 생기고 선택이 쉬워져요. 다이어트는 리듬입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우리는 천천히 더 적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대화가 씹는 속도를 늦추고 식사의 경계가 또렷해지거든요. 가족, 동료와의 식탁은 단순한 사회 시간이 아니라 건강 습관의 안전장치예요.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함께 먹는 날을 정해보세요. 언니의 식탁에 이야기가 돌아오면 과식은 자연스레 자리를 잃습니다. 씹는 횟수가 늘면 침속 효소가 탄수화물과 먼저 만나고 포만 신호는 선명해져요. 식사 시작 15에서 20분 뒤에 신호가 올라오니 빨리 먹을수록 과식하기 쉬워요. 언니,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고 한 입에 10번 더 씹어보세요. 맛이 더 진해지고 양은 자연히 줄어요. 느림은 의지가 아니라 기술이에요. 입안에서 시간을 버는 기술이죠. 색은 자연의 신호예요. 초록의 잎, 주황의 단호박, 보랏빛까지. 각 색은 다른 식물 화합물을 담고 있어요. 어려운 이름 대신 무지개 접시를 떠올려 보세요. 색이 다양할수록 영양도 다양하고 맛의 조화가 좋아져 과식이 줄어요. 오늘 접시에서 같은 색이 3가지 이상이면 내일은 다른 색을 데려오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김치, 된장, 요거트 같은 발효 음식은 오렌지해가 담겼어요. 전통 발효는 맛을 깊게 만들고 소화에 유리하게 바꿔줘요. 특별한 보충제보다 식탁 위 작은 발효가 일상에서 다루기 쉬워요. 다만 지나친 염분은 조심하고 재료가 단순한 제품을 고르세요. 한 숟가락의 발효는 식사의 밸런서를 맡아요. 느리게 만들어 느리게 먹는 기술이죠. 폴라는 조금 더 비싸고 좋은 것을 사서 적게 먹으라고 말해요. 품질이 올라가면 아껴 먹게 되고 만족은 깊어져 과식이 줄어요. 마치 좋은 향초처럼요. 자극은 낮지만 여운이 길죠. 언니의 장바구니에 한두 가지 질을 올려보세요. 제철 과일 한 봉, 신선한 채소 한 단. 양이 아니라 퀄리티가 식탁의 공기를 바꿉니다. 제철 지역 식재료는 자연이 정한 리듬을 닮았어요. 멀리서 온 음식보다 덜 가공되고 단맛과 향이 살아있죠. 맛이 좋으면 양념이 줄고 양념이 줄면 과식이 줄어요. 주말마다 한 가지 제철을 택해보세요. 봄에 샐러리, 여름에 토마토, 가을에 버섯, 겨울에 무. 계절을 먹으면 다이어트는 달력이 됩니다. 자연이 언니의 코치를 맡아요. 폴라는 고기를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두라고 말해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 고기는 손바닥 크기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면 단백질은 채우되 섬유질과 색을 잃지 않죠. 더 좋은 고기를 조금, 다양한 채소를 넉넉히. 언니의 식탁에서 고기가 향과 식감을 더하는 역할이면 포만감은 길어지고 과식은 잦아듭니다. 밸런스가 핵심이에요. 고과당 옥수수 시럽 HFCS는 단맛을 싸게, 강하게 만들어요. 이름이 어렵죠? 성분표에서 보이면 조심하세요. 달면 빨리 먹고 빨리 먹으면 과식하기 쉬워요. 대체로 설탕이 적은 제품 또는 집에서 만든 단맛으로 바꿔보세요. 꿀 한 숟가락, 과일의 단맛이면 충분해요. 단맛의 값을 올리면 사용량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기름은 조금만 똑똑하게 쓰면 만족을 크게 올려줘요. 조리는 올리브유나 참기름처럼 풍미가 있는 기름을 소량, 볶음보다는 볶듯이. 샐러드는 레몬과 소금, 좋은 기름 한 바퀴면 충분해요. 투명한 단맛 소스보다 단순한 드레싱이 식재료의 맛을 살립니다. 언니, 기름은 비처럼 써보세요.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견과류는 작은 에너지 사전이에요. 지방과 단백질, 섬유질이 함께 있어 포만감을 오래 끌어줘요. 하지만 한 줌이면 충분해요. 더 많아지면 간식이 식사가 되거든요. 생으로 소금이 덜한 것을 고르고 과일과 함께 먹으면 만족이 배가 돼요. 언니의 가방 속에 작은 통 하나를 준비해보세요. 급한 배고픔에 품격 있게 대처할 수 있어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의 든든한 조합이에요. 포만감이 길고 조리도 다양해요. 삶아두면 샐러드, 스튜, 볶음 어디든 들어가죠. 콩은 고기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접시의 균형을 잡아줘요. 언니의 한 주에 콩 요리 2번만 추가해보세요. 손이 기억하면 몸은 가볍게 답합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방법으로요. 통곡은 갈지 않은 알갱이가 보이는 곡물을 말해요. 현미, 길이, 보리처럼요. 포만감은 길고 씹는 즐거움이 있어요. 가루가 아닌 아래 형태를 고르면 혈당의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포장에 통곡이라 적혀 있어도 성분표에서 가루가 먼저면 재고해보세요. 언니의 밥솥에 한 줌의 보리만 섞어도 차이는 분명해요. 밀가루, 쌀가루처럼 가루는 표면적이 넓어 빨리 흡수돼요. 입에서 씹는 시간도 줄어 포만감이 짧죠. 빵, 과자, 면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가루의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체감이 달라져요. 주 2에서 3번을 알로 바꾸고 나머지는 천천히 즐겨보세요. 다이어트는 금지가 아니라 빈도의 조정이에요. 숨통이 트여야 오래갑니다. 라벨은 작은 지도예요. 일회 제공량을 먼저 보고 당류와 나트륨, 성분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앞에 있는 재료일수록 많이 들어간 거예요. 쉬운 기준, 설탕은 앞쪽에 오지 않기, 소금은 적당히. 재료는 알아볼 수 있게. 언니의 눈이 한 번만 익숙해지면 카트는 자동으로 선회해요. 습관이 되면 라벨은 더 이상 복잡하지 않아요. 야식이 잦다면 밤에 여백을 만들어 보세요. 저녁과 다음날 아침 사이를 12시간 정도 비워두는 거예요. 꼭 단식이 아니라 소화와 수면의 시간을 선물하는 느낌이죠. 배고프면 따뜻한 차로 시간을 건너가세요. 속도가 느려지면 허기도 잠잠해져요. 언니 몸이 신호를 잘 듣게 되면 다음 식사의 선택도 차분해집니다. 큰 접시는 큰 식욕을 만들어요. 그릇을 한 치수 줄이고 음식은 눈앞이 아닌 한 걸음 멀리 두세요. 부엌에는 과일을, 서랍에는 간식을. 선택의 순서를 바꾸면 의지가 필요 없어요. 환경이 결정을 대신해주죠. 언니의 집 구조가 언니 편이 되게 만들어 보세요. 작은 재배치만으로도 접시의 양은 조용히 줄어듭니다. 식사 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물 1컵, 숨 2번, 감사 한마디. 2, 30초의 의식이 모바일의 스크롤을 내려놓게 해요. 의식은 속도를 낮추고 선택을 선명하게 만들죠. 언니의 식탁 앞에서 하루가 잠시 멈추면 식사는 일이 아니라 휴식이 됩니다. 휴식이 되면 과식은 들어올 틈을 잃어요. 작지만 강한 루틴이에요. 외식에서는 단순한 조리를 고르세요. 굽기, 찌기, 데치기. 소스는 옆에, 곡물은 통곡 위주, 채소는 추가. 빵과 음료는 기본 제공이라도 필요 없으면 사양하세요. 선택은 부탁의 문장 하나면 충분해요. 소스는 따로, 채소는 많이 부탁드려요. 언니의 목소리가 주문의 방향을 바꿔요. 외식에서도 진짜 음식은 가능합니다. 스트레스가 배고픔으로 가장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헐트 체크 배고픔인지, 화남, 외로움, 피곤함인지. 감정이면 10분만 산책하거나 따뜻한 차를 드세요. 진짜 허기면 식사를. 이 작은 구분이 과식을 막아줘요. 언니의 마음과 위장이 다른 언어를 쓸 때 잠깐 번역 시간을 주는 거예요. 리스트는 유혹을 줄이는 방패예요. 채소 5, 과일 3, 통고기, 단백질이, 견과 1. 이렇게 묶어 적어보세요. 매주 같은 틀의 계절만 바꾸면 머리는 쉬고 카트는 안정돼요. 리스트가 있으면 광고의 소리도 작아집니다. 언니의 장바구니는 의도가 담긴 작은 식단표가 돼요. 시작은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쉽고 강력한 레시피, 한판 채소예요. 제철 채소를 큼직하게 썰어 기름 한 바퀴, 소금, 허브. 200도 오븐에서 20에서 30분. 단맛이 살아나고 식감이 다양해져요. 다음 날엔 통곡과 섞어볼로. 그 다음 날엔 달걀 원자 한 끼로. 언니의 부엌에 한 판만 들어오면 사흘이 편해집니다. 손이 기억하는 레시피가 최고의 다이어트예요. 복잡한 칼로리 계산 대신 접시 공식을 기억하세요.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 드레싱과 기름은 가볍게, 단맛은 식사 끝에 소량. 이 비율은 상황이 달라도 기준이 되어줘요. 외식, 집밥, 도시락 어디서든요. 언니의 눈대중이 정확해지면 다이어트는 자율주행처럼 편안해집니다. 음료의 당은 빨리 들어오고 포만감은 거의 없어요. 탄산, 주스보다 물, 탄산수, 차를 기본으로 해보세요. 커피는 우유와 설탕을 줄이고 오후 늦게는 카페인을 피하면 수면도 편안해져요. 마시는 습관이 바뀌면 하루의 전체 섭취가 조용히 내려갑니다. 언니의 텀블러에 맑은 물을 채워두세요.
간단하지만 강력한 전환이에요. 집안의 식탁 문화는 세대를 타고 흘러요. 아이가 있다면 함께 씻고, 썰고, 담아보세요. 직접 손을 대면 새로운 재료에 더 호기심을 가져요. 달콤함은 줄이고 색과 식감을 늘리는 놀이로 바꿔보세요. 가족 식탁은 건강교육서보다 강력해요. 언니가 만든 식탁의 공기가 내일의 습관이 됩니다. 식사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예요. 두려움으로 먹으면 끝이 불만으로 가요. 즐거움으로 먹으면 끝이 만족으로 가죠. 폴라는 건강이 목적이어도 맛과 기쁨이 방법이어야 한다고 말해요. 향을 맡고 식감을 느끼고 기억을 떠올리세요. 다이어트는 벌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언니가 좋아하는 재료를 중심에 놓고 규칙은 그 다음에 세우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볼까요? 하나 마트 바깥 동선, 둘 성분 5개 이하, 셋 접시 절반 채소, 넷밤 12시간 여백, 5한판 채소 1번. 이 5가지만 하세요. 몸의 신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록해보세요. 허기는 덜 급하고 만족은 오래 갈 거예요. 언니의 식탁이 조용히 바뀌면 체중은 그 뒤를 따라옵니다. 언니, 오늘 우리의 결론은 분명해요. 진짜 음식을 먹고 과식하지 말고 대부분 식물로 수학이 아니라 습관, 금지가 아니라 분별,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 이 3가지가 식탁을 견고하게 해요. 지금 냉장고에 채소 1단, 곡물 1봉부터 채워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저녁 한 끼로 바로 시작해봐요. 우리 식탁에서 만나요.